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약집 65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배울 텐데, 먼저 하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하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가야 돼.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야 되겠다. 계획. 이게 원칙이죠? 원칙.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구역도 지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구역을 어디 위치할 것인가, 아니면 면적 얼마큼 할 것인가, 명칭은 뭘로 할 것인가, 총망라한 전체적인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계획에 따라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원칙. 하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원칙대로만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오늘은 나는 또 앞에 앉아서 뭘로 웃기는 했는데 바로 웃겼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외. 얼마나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웃겨주는 얼마나 좋아. 쏙은 디비집니다. 자, 예외는 반대, 그죠?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가지면 거의 100가지 다, 아니, 99가지 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 보면은 한두 가지가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또 살다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가 뭐죠? 개발 구역을 일단 먼저 지정하고,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예외인데, 하지만 예외로 할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 이후에 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럴 때 일단은 원칙상 몇 년 내에? 2년 내에는 수립을 해야 한다. 단 면적이 330만 이상이다 그러면 몇 년으로? 5년으로. 그렇죠? 요 기간 내에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요 기간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다 그랬죠. 해제가 된다. 이럴 때,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이다. 그죠? 지정이 곧 결정이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결정권자다 그랬죠.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렇죠. 대도시 시장이고, 특히 두 번째, 만약에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국토법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협의해서 서로 뭡니까?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은 국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끼리끼리 예외. 국장도 있다. 자, 이럴 때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요. 예외는 국장입니다. 이럴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구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요 두 가지만큼은 국장과 협의하라 그랬죠. 국장과 반드시 협의는 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 국가 계획일 때. 두 번째,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일단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첫 번째, 국가가 할 때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겠죠. 두 번째,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줄여서 중앙행정 합시다. 행정기관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얘는 뭐 할 때? 요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청끼리는 100% 안 맞을지라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행정청끼리는 요청하고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공공기관 또 민간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안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세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공공기관의 장 누구죠? 토, 관, 농수, 철매. 정부 주정기관의 장 철제. 그죠? 누구한테? 국장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얘는 뭐예요?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통보가 있다 그랬죠? 통보. 얼마 이내에? 1월 내에. 연장 1월. 그 연장입니다. 최대 2개월이죠. 하지만 얘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면적 규정이 있다 그랬죠. 얼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이것도 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조금 전에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다. 서로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랬는데 시도 대도시 간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될 때 얘기고 안 되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일 때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 필기하지 마서 제가 했던 거 쓰는 겁니다. 뭐 또 써. 맨날 써. 맨날 써. 여기 봐요. 안 써도 돼. 전자 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둘을 우리가 뭐로 하느냐.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앞으로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지정권자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언급될 겁니다. 왜? 도시개발법에는 지정권자가 제일 짱입니다. 짱. 그때마다 원칙이 누구고 예외 누구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그 지정권자가 원칙과 예외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역시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수립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지문 한 줄이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게 원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예외로. 왜? 한마디로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여기 있는 예외가 예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하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이럴 때 예외할 때는 첫 번째 아예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공모해보자.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뭐 한다고요? 공모한다. 일부러 공모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응모기간이 얼마라고요? 응모기간이 90일 이상은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미개발 지역이죠. 미개발은 내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미개발 지역. 자, 미개발 지역이 원칙대로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고, 아시겠죠? 빨리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원칙대로 하고, 근데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안 돼. 시간이 막 딜레이 돼. 그럴 바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계획 수립할 때는 좀 더 쉽게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해도 30% 이하다. 다시 말하면 녹관 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말이죠. 예. 두 번째, 자,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빼버리고 바로 생산 녹지. 생산 녹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이 얘도 얼마? 30%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
자연 녹지가 있죠. 자연 녹지는 뭐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시 외 지역인데 한마디로 얘는 뭡니까? 관, 농,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여기서 미개발 지역은 아니지만 하나 더 한다면 다섯 번째, 물론 미개발 지역 중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장이, 명색이 국장 우리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예요. 그죠? 얘보다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같은 레벨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 누구랑 행정 기관장이랑 서로 싸바싸바해서 협의해서 그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장일지라도 요 지역만큼은 내비둬라. 건들지 말아라. 어느 지역이죠? 자연, 그쵸? 환경 보존지역. 보존지역만큼만은 빼자. 왜 그럴까요? 요 지역은 건들지 않아도 여기 할 수 있어요. 여기 관농자. 그렇죠? 예. 굳이 보존의 목적이 색채가 그리 강한 이 지역을 굳이 국장이 나서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역만큼은 절대로 하지를 말라 그 얘기죠. 자, 이러한 정리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응모기간 요거는요 예외로 할 때만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칙이건 예외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한다면, 자, 우리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에, 요 수립할 때에, 자, 여기에 뭐 시행 방식이든 시행 기간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방식이, 만약에 환지 방식이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용 방식이야. 내가 받고 싶은 돈 받고 나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간섭이 않습니다. 왜? 내 땅 뺏기고 돈 받은 거니까. 환지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 500명이건 1000명이건, 그죠? 1000명이 그 개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몇 명이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정 부분 동의요건 이상 얻어야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환지 방식의 동의요건 뭐죠?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독립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확보하고 또 사람도 최소 2분의 1 반 이상 확보를 해서 동의를 받아라 그 말이죠. 하지만 요 면적도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 행정시행은 동의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누가 시행할 것인가 이제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 예외다. 이렇게 가겠죠. 예외는. 자, 이럴 때 자, 시행자 지정을 누가 하느냐? 지정이니까 바로 지정권자가 한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까지 지정한다. 하지만 순서가 개발계획 두 번째 개발구역이지만 요 순서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실무의 개념은 그죠? 절차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절차, 지정 절차. 그죠? 기초조사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도시지역, 즉 원칙적이 그렇죠.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근데 미개발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하고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데는 이미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기계 다 거쳐했거든요. 그런 데는 굳이 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 지체, 돈도, 그죠? 나가니까 그럴 때는 안 한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계획이 없는 곳에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겠죠. 그래서 이무적.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그 의견 듣는 절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람 절차와 공청회 절차가 있다. 공람은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다 그랬죠. 공고한다. 어디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하지만 한 개 다른 게 있다면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고할 때 신문에 하지 아니하고 어디 한다고요? 공보에. 공보. 10만 미만 공보 나와줘야 돼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다음에 열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공람으로 바꿔라 그러죠. 그죠? 공람시킨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의견 있으면 제출해라. 공람기간 내에. 반영 여부 통보 30일입니다. 30일 내에. 국토법은 60일이지만. 그렇죠? 도시군관리기간 30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 들어가고 또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여야 하는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100만 미만 개최할 수 있다. 물론 14일 전에 한 번 이상 공고한다는 것. 그래서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들은 국토법에서 나오는 행정계획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협의 거치고 또 심의 거치고, 그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심의는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이죠. 이때 들어보세요. 협의할 때 요거잖아요. 국장과 협의하라 사항이 바로 그게 요 두 가지예요. 그죠? 국가계획과 뭐요? 면적이 100만 이상 되는 관계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국장과 직접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 또는 변경한다. 그러면 고시하고 지정되면 알려주니 고시도 그죠? 지정고시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열람시키는데 이것은 공람시킨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그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면 맞아 그래 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데 그럼 안 돼. 자, 잘 보세요. 자, 먼저 공공시행자에 들었죠. 공공시행자. 첫 번째 뭐죠? 국가, 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 누구죠? 토, 관, 농, 수, 철, 매.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정출기관, 철, 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방공사죠. 자, 이게 이제 공공시행자고,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대표적으로 다섯 번째죠. 토지 소유자이다. 개인 땅 주인들이 모여서 환지 방식으로 하든 수용 방식으로 하든 혼용하든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단지 여기서 그 중에서 모든 시행 방식 다 가능하지만 수용 방식일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얼마? 반드시 소유해라. 무슨 말이냐? 그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를 확보하라. 그 말이야. 확보하라. 하지만 얘네들이 환지 방식을 하자. 그 끼리끼리 할 수도 있고 또는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끼리끼리 개인끼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더 단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결성한다. 조합이 결성됐다는 얘기는, 결성한다는 얘기는 시행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즉 전부 환지 방식이다. 이 방식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은 민간 시행자가 있다. 뭐 등록 사업자도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많죠, 그죠?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마지막에 이제 공동출자는 뭐냐? 지분이 공공이만이면 그때는 공공시행자 부르고 지분이 민간이만이면 민간시행자라고 부를 뿐이다. 자, 여기가 바로 요거는 바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하고, 자, 또 하나 있죠? 자, 국가 지자체는 공공시행자이면서 얘는 행정청이죠? 행정청. 나머지는 행정청이 아니다. 즉 비행정청이죠. 시험에는 비행정청이 안 나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나와요. 시험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시행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바로 구역을 뭐라고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누구한테? 특도시군인데 특시는 현행법상 개발법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법상, 심한 얘기지만 개발법상은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특도시군구에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 이때 제안자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납니까? 반영 여부, 통보. 통보가 있다. 얼마 이내? 똑같이 1월 이내. 연장도 1월. 똑같죠. 그죠? 하지만 이 중에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한다. 그 말이죠. 설령 국가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정하든지, 그죠? 하든지, 설령 제안한다 하면은 제안자 안 쓰고 요청해, 요청. 본인이 지정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설령 한다 그래도 제안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요청한다 그러죠. 그럼 조합은 여기 왜 빠지냐? 이 순간 현재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일 때, 야,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지정해달라고 제안해볼까 하지. 이미 다 얘기해놔가지고 조합 결성한 다음에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미 토지 소유자일 때 제안하지. 가만히 있다가 조합 결성해가지고, 아니, 뭘 할자고 조합을 결성을 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제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특도시군군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제안할 때 민간은 믿어 못 믿어요? 민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법 안에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하고 동의받고, 이거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 이때 뭐도 포함한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누굴 때 민간만. 이게 지상권자 포함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내 강조한 것들이 지문 떠요. 딴 건 다 모르는데 얘만 알아도 맞춰요. 왜? 5개 지문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맨 5번 보니까 지상권자를 제외한, 걔가 답이잖아. 그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 왜 색깔을 왜 노랗게 썼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쓴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도 좀 낫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얀 거 시험 다 쓰면 재미없잖아요. 특히 동영상 보는 분들 때문에 일부러 내가 막 빨갛게 막 노랗게 쓰는 겁니다. 왜? 집중하라고. 하얗게만 쓰면 졸거든.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특도하고 대도시는 누구죠? 지정권자죠. 본인이 판단할 것이지만 일반 시장군도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요청합니다. 그게는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특광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 시장과 군수는 도한테, 구청장은 특광한테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정비부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구청장 등 이걸 배우면 구청장 등.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도 있습니다. 뭐가? 군수가.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는 구청장과 군수 있죠, 그죠? 도 안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과 그 다음에 군수를 뭐라 하냐면 줄여가지고 구청장 등이라 불러요.
다른 법에는요, 광역시 안에 군수는 언급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특시도 언급이 안 되듯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실무에 있으니까 강의하니까 그때그때 아는데 공무원들은 일일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법만 만들면 땡기니까. 그래서 국토법 배울 때 보세요. 광역시 안에 군수 내가 행정청 할 때만 설명했지 특광, 특시, 특도 할 때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법만 지금 개정이 빨리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군수도 안 나오고 즉 광역시 안에 군수도 안 나오고 또 특시도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안 나오는 것들을 일부러 막 내진 않습니다. 하나요? 이럴 때 바로 요청한다. 요청 그죠? 요청할 때 뭘 거친다고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요거 자문이 자문 심의 아닙니다. 요 심의 요 주의하세요. 자문을 거쳐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누가 하든지 간에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아니면 행정청이 하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든 간에 이 중에 한 명은 시행자일 겁니다. 그 시행자는 실질적인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누구든지 시행자라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작성할 첫 번째, 먼저 실시계획은 먼저 수립된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왜냐면 실시계획이 자꾸 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지문 뜨거든요. 그리고 작성할 때 뭐 작성하라? 설자시도 작성해라.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도 실시계획에 반드시 작성해서 포함시켜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작성하면은 이제 인가받고 그 내용이 이제 인가또를 고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지 방식일 때.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은 이제 요 두 가지만 배우죠. 요 두 가지만. 배우면 그 두 가지를 섞는 것은 혼용이니까 혼용은 별도로 배울 이유는 없죠.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랬죠? 인가권자가. 바로, 그렇죠.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이다.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중에서 만약에 인가권자가 국장이라면,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에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인가하고, 만약에 지정권자인 인가권자가 시도지사라면 밑에 있는 시장, 여기서 대도시는 빼고 여기 있는 거니까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국장일 때 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6개 법률 배우면서 법마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투기가열지구 하면은 지정권 똑같잖아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은 투기가열지구를, 주택법상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까지는 뭔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려면 국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그런데 그 주택법상 여기 있는 지문을 딱 집어넣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고 이제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이때 이제 인가받지 않는 경우 있어요. 인가받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있었죠. 변경도 인가받아라. 근데, 물론 폐지도, 변경도 다 인가받아라. 근데 경미한 상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큰 틀에서의 어떤 변함이 없는 가벼운 것들에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적이 10% 범위 내에서의 감소.
면적 감소고요. 사업비 돈 얘기는 증감 다 나와. 10% 범위내의 증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인가 떨어져 난 다음에 고시가 되면 딱 고시가 되면 첫 번째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똑같잖아요.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입안, 결정. 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그렇게 하라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그러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그죠? 대답 안 할 거야? NG. 안 나오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 걸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의제 간주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어떤 방식이든 그 다음 바로 공사 착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인허가 의제가 나온다. 항상 인허가 의제는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관계행정기관장과 반드시 협의해라. 이때 행정기관장은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해라. 국토법 20일, 개발법 20일, 정비법 20일, 주택법 20일, 건축법만 15일. 한 20번 얘기했는데도 20번씩이나 고개 흔들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인허가 의제 무조건 20일. 하지만 건축법만 15일. 사전결정 인허가도 15일. 건축허가 인허가 의제도 뭡니까? 무조건 15일. 근데 국토법은 1번이 안 나오겠죠. 왜?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1번 안 나올 것이고, 근데 인허가 의제 나오죠, 그죠? 또 뭐 나오죠? 사업 인정 나오죠. 얘는 요 시점이 사업 인정이 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사업 인정은 여기 수용 사용 방식이 돼 있죠. 요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 사용은. 왜? 환지는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개사세. 수용 방식일 경우에 한정해서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언제?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 그런 세부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고시가 안 되면 사람들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평가 아닌가, 네 건축물이 뭐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뭐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야. 세세 목록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수백 명 다. 그럼 그런 걸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보상하고 나가면 그 이후에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만 나와요. 자, 그래서 개사세. 앞으로 이제 7월 되면 이제 초복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세를 빼고 개사를 많이 나올 겁니다. 개사 한다는 말이 동네 가보세요. 아이, 괜히 했네. 호흡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욕할 때마다 그 얘기 해요. 어디 가나. 근데 뭐 여담이지만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시는 분도 드시겠지만 이제 참 애완견 있죠. 좋아하는 분들이야 참 기를 초풍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 든 분들은 기르는 게 먹는 게 다르지 않느냐. 이게 아직 법으로 규정이 안 돼 그래요. 법으로. 근데 이제 강아지를 자기 새끼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게 먹는 거냐. 그러니까 추산업법으로 되는 거를 반대하고, 또 나머지에서는 어차피 먹을 사람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 안 하니까 지금 위생이 엉망이 아니냐, 이렇게 첨예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간에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요까지 인가 고시까지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사업 파트 하는 겁니다. 먼저 65페이지 보세요. 5절 시행 방식.
자, 총 세 가지 있었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요 내용만 딱 했다가는 큰 낚시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사이드에 있는 게 있죠.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 요겁니다. 시행령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거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 방식을 뭡니까?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건 없다고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 방식을 어떤 방식은 몰라요. 법이 없어요. 그냥 이무저기 있다는 얘기죠. 자, 내용은 요 내용이 가끔 나오는데 요거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수용 사용 방식은 한마디로 이 방식은 네 글자는 뭘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얼마면 돼? 네, 지겨워요? 따라하세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땅을 강제적 수용하잖아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행정청이다. 뭐 광주시다 하든 행정청이 할 때는요, 내가 지금껏 아는 이상 환지 방식 못 봤어요. 다 내가 아는 이상 100%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야 돈 주고 내보내야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요겁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또 돈도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자가 나오면 무조건 수용 사용 방식이다. 자, 환지 방식은 뭐냐? 종전에 있던 전답 이런 지목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 간보율로 뺏기지만 지목은 전부 뭐가 되죠? 대지.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이 증진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정비가 되죠. 산 밑에 있던 면사무소가, 그죠? 주거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동이 생기면서 뭐 동사무소 되든 간에 공공시설이 정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수용 방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상보다 땅값이 너무 비싸. 도저히 이 돈은 감당치 못해. 어쩔 수 없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 왜? 땅값 때문에, 돈 때문이죠.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혼용은 뭐냐? 그냥 수용 플러스 환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분할. 혼용이지만 아예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혼용은 분할 또는 미분할 두 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쌍가리 2번 시행 방식의 변경. 자,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요, 수용 방식이다. 플러스 전부 환지 방식이다. 이 꼴이 얘가 뭐요? 혼용 방식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우면 되지. 자, 먼저 수용해서 환지로 가는 거 허용합니다. 변경. 거꾸로 혼용해서 환지 가는 것도 허용합니다. 수용해서 혼용 가는 거 허용합니다. 딱 세 가지. 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이럴 때 첫 번째 공공시행자는요, 공공이니까 1번, 2번, 3번 다 됩니다. 다 돼. 두 번째, 민간은 물론 여기서 조합은 빼고, 왜 뺍니까? 조합은 싫어서 왜 빼요? 전부, 그쵸,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한 거니까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 변경하는 것도 없지만, 그죠? 또 환지 방식만 하는 조합은 변경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번만 가능해. 수용해서 뭡니까? 혼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민간은 뭐라고요? 3번만 가능하다. 다만 조합은 뺀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나오죠. 수용 사용에서 전부한지로, 혼용에서 전부한지로,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 공공은 다 되지만 민간은, 조합 뺀 민간은 수용에서 혼용.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6번 6절. 첫 번째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다. 저를 봐요.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걸 하기 위해서 절차를 먼저 씁니다. 절차의 내용 별로 안 중요해요. 환지 방식은 절차가 중요해요. 요거는 바로 완료 해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쓰는 겁니다. 먼저 수용 사용 방식. 자, 공사에 착수 들어가겠죠. 이제 그죠? 가겠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검사, 지정권자로부터의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합니다. 그렇죠? 공사 완료되었다고 공고만 하면 밤 12시 땡 하는 순간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요때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돼요. 사업 끝. 자, 얘는 뭐죠? 얘는 중도 해제가 아니고 완료 해제. 이해됩니까? 완료 해제는 환원 폐지가 없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예. 자, 여기 우리가 원칙대로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까지 되면 절차에서 고시되면 공람하기 전에라도 고시가 되면 그날부터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뭐 할 때까지 인가 신청할 때까지 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몇 년 해야 돼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그러니까 요까지 뭡니까?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그죠? 중도 해제. 3년 된 다음 날 구역은 해제래, 해제. 자, 예외. 예외는 위에 거지, 위에 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2년 내에 330만 이상은 5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얘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해서 고시한 날부터 이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얘도 인가 신청까지 몇 년? 똑같아요. 3년이 3년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짜리는요 어디에만? 예외일 때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외일 때.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렇죠. 면적이 여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요거죠. 이상일 때는 먼저 무슨 기능? 일단은 복합 기능으로 그리고 면적이 이게 그죠? 요거 얘가 뭐죠? 요것이 몇 년으로? 5년. 2년이 5년으로. 또 얘는 뭐야? 3년이 5년으로. 330만 미만이면 2년, 3년 이상이면 각각 5년.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까지는 중도 해제. 용도 지역은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왜?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이죠. 얘는 보세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얘는 뭡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환원 폐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환지 방식은요. 자 잘 보세요. 얘는 곧바로 공사 착수 들어간 거 아니면 절차만 쓰고 또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칠판은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더 써야 돼. 그렇죠?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가 있어. 나가 있다가 사업권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일일이 다 A는 101번지, B는 102번지, C는 103번지, 거기다가 또 보류지는 뭐고, 그중 일부의 시행자 땅은 어느 위치고, 그 다음에 채비지를 뺀 나머지 땅 중에서 또 공공시설 부지는 또 어디 위치고, 이런 게 다 일일이 환지 계획에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작성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환지 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행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환지 작성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환지 계획은 작성해가지고 또 인가까지 받은 인가. 얘는 고시하지 않습니다.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이따 해결하고요. 일단 절차할게요.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착수하고요. 착수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공사가 이것도 완료가 되겠죠.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얘도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끝자가 당연히 지정권자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준공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합니다. 그러면은 시행자는 환지를 처분시킵니다. 그러면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다음날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갑니다. 이제 권리가 변동했다고 말이죠. 두 번째, 난 돈 싫어? 땅 싫어? 돈 줘? 청산금이죠, 그죠? 청산금. 일단 내용은 이때 하면서 할게요. 하여간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뭐가 돼요? 해제. 얘도 뭡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죠, 그죠? 다음날 해제. 얘는 뭐죠? 완료 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웠던 해제 파트에서 원칙적일 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이 해제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이므로 환원 폐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중도 해제만 환원과 폐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요거 쌌으니까 요거 해제 요거 때문에 미리 쓴 겁니다. 미리.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정리할 겁니다. 자 6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나오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